이 페이지 보시면 완전 기본 내용 들어가 있어요. 기본 내용 뭐 아래 n 고득집 이걸 표현하는 건데 일단 이 정도만 보면 돼. 이 구조를 봐야 돼. 이렇게 이런 구조를 이제 풀어내야 돼. 이런 구조를 풀어내는 거는 우리 이제 뭐 수어원에서도 해봤고 수투에서도 해봤고 미분 뭐 정의 뭐 이런 모양을 분석해갖고 꼴을 만드는 거 있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미적분에서는 이 꼴이 너무나 중요해. 꼴 모양에 대한 꼴.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이 지금이야 이게 R 하나만 들어가 있지. 이게 고난이도 문항으로 가면 여기에 fx 들어가고 여기 gx 들어가고 여기 hx가 들어가요. 고난이도 문항이 딱히 뭐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 꼴에서 여기에다 뭔가를 막 이렇게 쑤셔 넣어. 그래서 어려워지거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뒤쪽에 문제를 넣어놔서 궁금한 친구들은 먼저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꼴을 잘 풀어야 돼. 그래서 일단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한번 그냥 눈으로 봐봐. 이 페이지 왼쪽에 무한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R이 1보다 크면 발산하고 R이 1이면 1로 수렴을 하고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진동하면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모양꼴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무한등비수열 아래 n 제곱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이거 거의 외우고 있죠. R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얘가 되면 수렴을 합니다. 근데 수렴을 하는데 이걸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특별하게 수렴을 할 때 요놈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함수로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야 돼. 이게 수렴 값이 0일 때나 0이 아닐 때가 있어. 0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나눠서 1과 마이너스 1일 때는 일단 수렴 값이 0으로 되고 그 다음에 R이 1인 경우에는 이게 0이 아니고 1로 수렴을 하게 되지. 이제 이 수렴값 자체가 달라서 얘를 가지고도 문제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케이스를 나눠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요거 이제 고난이도 문항으로 가면 필수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양꼴이 A, R에 뭐 n-1 이제 등비수열 모양꼴이죠.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기 덩어리가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수렴을 하려면 A가 0인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R이 1과 마이너스 1 이런 범위에서도 수렴을 하고 특별히 또 R이 1인 경우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이렇게 좀 나눠서 푸는 게 좀 낫습니다. 수렴값이 달라서 얘를 나눠서 풀어주는 그냥 조금 귀찮아도 최대한 이렇게 케이스를 많이 나누는 게 좋아. 자, 이제 그런 이유들이 이제 밑에 있는데 예시 한번 살짝 보시면 첫 번째 예시에 첫 번째 보시면 리미트 A, R에 얘가 수렴 조건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미 했으니까 A가 0. 그 다음에 이게 n 빼기 1이 아니고 n이지. 뭐 그래도 상관없죠. 얘는 A가 0이거나 절대값 R이 1이거나 또 이게 굳이 이렇게 나눈 거야.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R에 2n 고백제곱 이렇게 됐어. 얘가 이제 수렴하려고 하면 R이 일단 1인 경우도 수렴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도 수렴하고 마찬가지로 또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도 수렴하죠. 수렴값이 지금 이 제곱이 되면은 1과 0으로 또 수렴값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세 번째 걸 보면은 요게 R에 2n 더하기 1로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달라요 많이. 얘랑 얘가 좀 다르지. 얘는 수렴값이 3개야.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봐. 일단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해. 그럼 뭐 0으로 수렴해. 그럼 R이 1이면은 당연히 1로 수렴하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곱 때문에 수렴값이 1로 플러스 1로 뭉그러졌는데 얘는 3개가 돼. 근데 이렇게 3개로 나누고 나서 이제 뭔가를 또 시켜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킬러 문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케이스 분류를 진짜 잘하는 거를 기본기에서 쌓아서 올려야 돼. 자, 하여튼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정도 가고. 네 번째, 로그 뭐 이렇게 이제 덩어리로 함수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n이 또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의 x 빼기 1의 n거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수렴을 시키려
수렴시키려면 우리 알고 있는 저 아래 범위로 일단 얘를 1과 마이너스 1 수렴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 범위에 그냥 빨리 집어넣는 게 맞고 수렴 값을 구체적으로 물으면 최대한 이렇게 쪼개서 나누시고 수렴을 시켜라 하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푸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하시면 x가 이쪽 넘어가면 2가 되고 로그이 되면 4가 되고 이쪽은 1 이렇게 됩니다. 0이 돼서 이런 건 어렵지 않지. 이런 건 아까 보니까 잘 푸는 것 같아. 5번도 별거 없어요. 그냥 앞에 하나가 붙어 있으니 얘를 수렴시키려면 x는 10이 되거나 x는 1이 되거나 특별하게 x는 1, 그 다음에 x가 0과 2 범위에 들어가면 됩니다. 등호는 2. 그러니까 5번의 답만 이렇게 알려주면 x는 10,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걸 써야 되는, 그러니까 써야 되는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x 빼기 1이 이 범위에 들어가려면 x가 2에서 0, 이 범위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6번 같은 경우에도 푸는 거 보니까 뭐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잘하는 것 같아요. 6번도 뭐 어려운 건 아니니 그냥 답만 알려줄게. x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랑 x가 1에서 0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네모 2 이렇게 돼서 리모트 쪽이 어두운 거 같지? 어둠의 기운이 뭐지? 하나가 안 켜져 있나? 자, 로그가 중간에 들어가고 3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4개. 4개. 재빠르게 한번 해봐. 가볍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은 앞에 써놔서 확인해봐. 마지막 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4번만 빼고 계산해보세요. 아까 보니까 그럭저럭 잘 푸는 것 같아서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 이쪽은 기본적으로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야 돼서 방정식 부등식은 항상 낚시를 걸어요. 그러니까 경계값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 자연수, 정수 뭐 이런 것들이랑 섞어가고 항상 낚시를 걸어서 틀리게끔 유도를 해. 수원수투에서 이미 많이 당해봤을 거야. 수원수투에서 방정식 관련된 뭐 사인, 뭐 삼각함수 방정식 포함해서 지수로고 방정식에서도 그러니까 틀리도록 유도를 해. 거기에 낚이시면 안 돼.
안경 꼈었어? 원래 안경을 꼈었어? 새로 낀 거야? 원래 꼈었어? 왜 내 기억이 없지? 방학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운동이 안 좋아졌나? 자, 중간 과정에서 하여튼 잘 안 되거나 하면 이런 거 잘 체크했다가 이따가 질문하시고 내가 너희들 이제 푸는 거는 한 번씩 싹 봐는 그러니까 나를 오해시키면 안 돼. 그래서 오늘 그 해설지랑 줬는데 잘 풀길래 이 정도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힘든 친구들은 이따가 또 질문하시고 이게 잘 안 되면 클리닉 때 조금 보면 돼. 자,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0이 아닌 수의 수렴할 조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1로 수렴해야지. 이 구조를. 그러니까 외워도 좋고 아니면 빨리 머릿속으로 0이 아닌 수로 수렴을 하려면 이 구조 안에서 뭐가 될지를 빠르게 생각하시고 얘가 1이 되면 되죠. 1이 아니면 0이 아닌 수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방정식 푸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2번도 그냥 마이너스 2랑 그 속에 있는 범위가 들어가게 잘 풀면 1과 3이 더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걸 두 번 풀어야 되는데 이쪽 왼쪽 이거는 이제 부등식이 두 개니까 부등식을 두 번 풀어야 돼요. 얘가 이쪽으로 넣으면 플러스 6이 되고 얘는 당연하게 양수야. 그치? 이쪽은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선 다 돼요. 그래서 이쪽 동시에 이제 성립해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 대해서 풀면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다 등호가 들어가 이놈의 등호가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발산이 돼야 되는데 이건 좀 특이하죠. A에 대해서 얘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 절대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리가 좁은데 절대값 A가 1보다 작으면 얘가 0으로 가.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A의 N인데 이것도 0으로 가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A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숫자로 딱 나와.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빼기 3이니까 A가 1이 되면 0으로 수렴을 해. 이것도 아니네. 또 A가 마이너스 1을 해. 뭐 진동하는 상황이 혹시 오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은 이것도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쪽을 좀 다시 볼게. A의 N 더하기 2에 4의 A의 N 9분의 N 플러스 1에 A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게 N이 문제가 돼요. 이놈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뭐가 나올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N이 짝수, N이 홀수. 기본적으로 뭐 숫자에 대해서 거듭제곱에 대해서는 나눠주는 거는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 자, 짝수 가봅시다. N이 짝수예요. 그럼 얘는 1이 돼. 그 다음에 N이 짝수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A에다 1을 집어넣은 거랑 상황이 같아지지가 않구나. 여기 홀수가 돼서 해봐야 되네. 다 해봐야 되네요. 짝수면 1 밑에 4 더하기 9분의 여기 1이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이게 3이 됩니다. 뭐 그러면은 10에서 6분의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네요. 짝일 때는 일단 나오고 홀일 때도 또 해봐야 돼.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홀이 되면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게 n 더하기 2가 이제 홀수가 되는 거지.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도 홀수가 돼서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홀수 이게 짝수가 돼서 여기는 1이 되고 빼기 2가 되고 빼기 3이 됩니다. 14, 12분의 4가 되고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3분의 같네요. 보통은 이게 짝콜로 가면 진동하는 형태로 해서 들어가니까 저기서 보통 답이 나오는데 이거는 잘 기억을 해놔. 이렇게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뭐 물론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해보시고 그냥 어차피 저렇게 나중에 고난이도 문항으로 가면 짝풀로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나누는 게 더 나아.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지? 이게 A가 지금 요거 했고 절대값 A가 1보다 큰 경우 요거를 해야 돼. A가 1보다 크면 여기서 다시 합시다. 공간이 없어서. 그때는 얘네들이 무시가 되죠.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고 A, N으로 얘네들을 전체를 다 나눠버리고 A 더하기 2에 A 제곱 빼기 4. 이렇게 되면 이게 약분이 돼서 A 빼기 2 분의 1이 되니 A가 2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A가 여기 정의가 안 되잖아. 그래서 A가 2일 때 발산을 한다라고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타일의 문제가 고난이도 문항으로 나오는데 아마 이번에 내신에도 무조건 나올 거야. 이거는 안 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좀 걱정인 게 이번에는 너네들 작년에는 추석 이후에 시험을 봤거든. 그래서 이게 시험 범위도 아마 많이 축소가 될 거야. 되게 짧아요. 그래서 미분도 안 들어갔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짧은 시험 범위 안에서 어려운 걸 내면 맨날 어려운 게 다 이쪽이야. 이거 케이스 분류하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거.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뭐 고난이도 문항을 풀다 보면 얘를 만나게 돼요. 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욕심만큼 공부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합시다. 7시가 넘어서. 일단 가우스 기호를 모르겠어. 학교 선생님이 또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가우스 기호를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뭔가 좀 언급을 하시면 바로 알려주시고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 친구들은 여기 3페이지에 01번 네모 3의 01은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알아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아래 n 거듭제곱에다가 사인의 2분의 n 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구조는 등기에다가 주기, 이 등기에 주기 이렇게 돼요. 또 얘기하는데 요 스타일에 여기다가 r 대신에 fx 집어넣고 여기 n 자리에다가 뭐 gx 집어넣으면은 이런 게 킬러야. 킬러가 뭐 별게 없어요. 구조는 이미 좀 정해져 있는 거에 너희들이 얘네들은 얼마나 더 이거 케이스 분류를 잘하냐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봅시다. 얘네들을 구조를 보면 아래 n 거듭제곱은 이제 하여튼 뭐 이게 숫자가 커지든 작아지든 뭐 뭔가가 될 거고 요 놈은 계속 뭔가 반복이 되는 숫자가 되죠. 자 얘네가 수렴을 하는 조건이라고 보세요. 수렴 조건. 수렴 조건으로 얘를 찾아봅시다. 자, 순서대로 나열해볼게요, 그냥. 얘를 그냥 나열해볼게요. R에다가 1, 아니,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으면서 1이 되니까 R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분의 2파이가 돼서 0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R의 세제곱이 되고 또 0이 되고 그 다음에 R의 5가 되고 0이 되고 R의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된대. 근데 수렴을 해야 되는데 수렴을 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지금 보면은 이게 대충 한 2개 정도씩 약간 주기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을 하려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게 짝수는 0으로 가고 있고 그 리미트에 A의 2n 이라고 하는 데는 0으로 가고 있고 리미트 A의 2n 더하기는 뭔지 몰라도 이렇게 규칙성을 갖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규칙을 갖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렴을 하려면 얘가 0 이렇게 이게 0이 되면 여기도 0이 돼야 이게 수렴을 하는 거잖아. 짝수가 0으로 수렴을 하니 얘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돼요. 무조건 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이제 수렴의 값은 정해져 있는 거야. 0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R, 마이너스 R 세제곱, R 5제곱, 마이너스 R의 7제곱 얘네들이 0으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공B가 마이너스 R제곱이고 얘네가 1과 마이너스 1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얘네가 뭔가 숫자, 아까 우리 했던 대로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해. 잘 따져야 돼. 그래서 요걸 풀어줘야 돼. 하여튼 뭐 R제곱이 1과 마이너스 1, 얘는 어쨌든 0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래서 R은 1과 마이너스 1의 범위를 가져야 얘가 수렴을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1이 빠져요. 이거 1 빠지는 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어려운 거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저 R이라고 하는 자리에, N이라고 하는 자리에 하여튼 이상한 함수를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막 올라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따지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약간 판단하는 이제 문제들인데 4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4페이지에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모르겠어.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스타일이 굉장히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자, 일단 이런 거는 아마 알 것 같아.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분류, 당연히 수렴하고 발산 두 개가 있죠. 수렴은 이게 나중에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수렴할 때 이제 0으로 가는 애가 있고, 이게 0이 실제로 이게 진짜 0인 경우가 있고 0으로 근접하는 애 두 개가 완전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이거 이제 수투에서도 아마 겪고 왔을 것 같은데, 그냥 0으로 진짜 레알 0, 뭐 그러니까 어떤 게 곱해져도 그냥 다 이겨내는 0이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무한대에다가 0이 곱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너희들이 배운 거는 요놈이 이제 0으로 근접하는 무한소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n이고 얘가 n분의 1이면은 수렴을 하잖아 1로. 이런 정도의 0인데 이게 진짜 0이 되는 경우가 있어. 진짜 0이 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그리고 근접하는 0이랑 나눠야 되고, 수렴하는 경우에 뭐 알파 뭐 이런 값이 있어요. 발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고, 이게 진동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다 진동에서 나와.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나오고 어려운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진짜 영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은 이쪽 두 개야. 수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투에서 0으로 근접하는 요놈 때문에 이제 뭐 함수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제들이 여기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열 쪽으로 들어오면은, 수열의 극한 쪽으로 오면은 진동, 요놈에서 이제 고난이도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쪽은 스타일이 이렇게 좀 올드한 스타일이라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네모 4번. 자, 진동을 잡는 방법이야. 마이너스 1에 n거듭 제곱에다가 r에 n 플러스 1. 그러니까 수열을 뭐 이렇게 표현을 해. 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얘네가 수렴하게끔 하는 방법으로는 이 R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봐야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R을 이제 분류를 하지, 당연히. R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분류를 합니다. R이 1이면은 뭐 여전히 진동을 하게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n에다가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n이 짝수면 2가 되고, n이 짝이면은 2가 되고, n이 홀수가 되면은 0이 돼. 이런 걸 진동한다고 하고 수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황일 때만 이제 막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쪽에, 이거는 교재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뭐 fx에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넣었고, 얘가 수렴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 형태로 얘를 문제를 풀게끔 유도를 하는 스타일로 넘어가요. 하여튼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욕심이 있으면은 문제 같은 걸 좀 찾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 듬성듬성 나와. 그래서 이런 판단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고, 절대값이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얘는 그냥 이 하나 값을 집어넣었을 때만 수렴이 되는데,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절대값에 마이너스에 얘에다가 R에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면 수렴을 시키지. R이 마이너스 1이면 수렴을 시키고, 또 어떻게 돼요? 요걸로 다 따져봐봐. 어차피 이렇게 되면 발산이니까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요게
이렇게 돼도 수렴이 되지. 0으로 가잖아. 0으로 가고 절대값이 씌워지면 1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는 요거 4개인데 이 안에서 빠르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거는 이거 무조건 발산을 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쪼개서 케이스 분류를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요 형태도 문제 풀다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A의 n 빼기 4의 2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기 물론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가 이렇게 들어가. 이걸 이제 어떻게 풀니까 하면은 이거 루트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걸 조작.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그 다음에 여기도 무한대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해서 쉽게 눈으로 이렇게 봐갖고 물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눈으로 얼핏 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모양을 어떻게 이걸 조작을 해. 조작하는 방법은 루트 들어갔으니까 유리화를 시키면 되겠지. 유리화를 시켜서 루트에 플러스 4의 n으로 분자 분모에 똑같은 애를 곱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16의 n에 a의 n 빼기 16의 n으로 들어가고 루트 더하기 여기도 쓰자. 이렇게 되면 얘가 없어지면서 이제 모양 꼴이 조금 나옵니다. 얘를 수렴시키려면 이제 a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1이 기준이 아니고 여기 4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a가 뭐 자연수라고 한다면 1 집어넣으면 이게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판단해도 돼. 1 집어넣으면 이 부모가 크니까 이게 수렴을 하고 0으로 수렴을 하고 2가 돼도 수렴하고 3이 돼도 수렴하고 4가 되더라도 4의 n 제곱되니까 뭔가 이제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5가 되면서부터는 발산을 하죠. 여기가 5의 n 제곱이 되면 요 놈보다 이거 훨씬 크니까 무한대 발산을 하겠죠.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이쪽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예시 2번은 좀 오래된 스타일이라서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모 5번을 잘 보면 너희들 선행을 하다 보면 그 1이라고 하는 애를 배우지. 이제 얘랑 이제 헷갈려갖고 이상하게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밑에 보면은 2의 n, 3의 n에 n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요 모양 꼴을 제대로 알아야 돼. 요 2라고 하는 애는 1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이게 무한대 구조가 돼야 이게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일단 요 구조는 이런 거고 얘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무한대가 아니고 지수의 0. 그러니까 어떤 요 네모의 영승 형태로 들어가는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 때 우리 이런 것도 많이 해왔잖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n 제곱. 너희들 이거 풀 때 고민 안 하죠. 1, 2, 3, 4. 이거 하도 뭐 이제 많이 풀어갖고 그냥 4 이렇게 해버리잖아. 이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되니? 이게 제일 힘이 센 애만 살리는 거죠. 요거는 힘이 약해서 그냥 무시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힘이 제일 센 애만 살려. 요것만 살아나면 얘를 무시하고 계산하면 그냥 3 이렇게 나오지.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좀 찝찝한데요? 라고 하면은 이걸 조작이라고 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제일 힘이 센 애를 뽑아내. 3의 n으로 뽑아내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분의 2의 n 플러스 1의 전체 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분배를 해요. 그러면 다시 3의 n의 n분의 1이랑 3분의 2의 n 플러스 1의 n분의 1. 그 다음에 여전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 이거는 계산돼서 3으로 가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소멸돼. 그러니까 1이 살아났고 얘도 0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제일 센 놈 하나만 그냥 계산하면 돼. 뭐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맨 밑에 보시면 A, B, C에서 살아남는 애들은 3이 살아났고 B에선 6이 살아났고 C에선 5가 살아남습니다. 자, 뭐 이런 거는 뭐 내신에 나오면 있을 거
빠르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앞쪽에는 좀 기본 유형인데 이거를 그래도 풀 시간을 조금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 유형 기본기라서 이거 풀 시간을 살짝 줄 테니까 내가 그 번호 쓴 것만 한번 빠르게 풀어보세요. 7번, 11번, 14번의 유형이 잘못 들어갔어. 그 다음에 17번, 20번, 앞쪽에는 기본이라서 아까 26번 같은 것도 잘 푸는 거를 좀 확인했는데 26번이 너무 쉽다 그러면 27번을 또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9번도 뭐 이거 없고 자, 요 정도만 그냥 빠르게 한 10분 안에 한번 풀어봅시다. 뭐 여기까지는 천천히 이제 또 풀어보세요. 다 못 푼 친구들은 해보시고. 자, 이제 13페이지로 갈 거야.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건데,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오늘의 이제 주 테마입니다.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대충 어떤 정도 문제까지 풀 건지 한번 보고 봅시다. 앞쪽에 13페이지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할 거고, 이렇게 뒤로 천천히 한번 넘겨보세요. 40번 같은 경우에 16페이지야. 자, 그냥 뭐 요거 케이스 분류해서 풀면은 그럭저럭 풀립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43번 옆에 보시면은 합성함수를 마지막에 F에 F 합성해서 놓는 문제가 있어요. 뭐 여기까지도 그렇게 딱히 뭔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니야. 48번 정도 또 한번 가봅시다. 이제 fx 자체를 극한으로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정의를 해서 얘네들에 대한 뭔가 방정식 혹은 뭐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하게 교점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 스타일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앞쪽에는 이제 54번 이런 것처럼 고만고만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를 좀 보시냐면 뒤로 쭉 넘어가서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 한번 모양 뽕을 볼게. 그 107번 정도 한번 가봅시다. 38쪽에. 그냥 구경만 하고 올 거예요. 오늘 풀지는 않을 거야. 목요일에 이제 조금 몇 문제 선별해서 풀 겁니다. 107번 정도면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107번 정도가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구나. fx라는 함수를 그려놓고 밑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fx 함수는 그리지만 밑에서 함수가 해석이 안 돼서 보통 못 그리는데 해결을 못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1학년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수원 수특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110번 같은 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제일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걸 풀 수 있는 힌트들은 내가 좀 줄 거야. 그리고 이거를 풀 수 있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지. 근데 이 방향을 잡아도 계속 얘기했지만 1학년 과정에 막히고 수원수투가 막혀서 안 풀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잡아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은 이제 그 115번 정도 한번 볼게요. 43쪽에. 갑자기 난데없이 그 x 자리에 fx라고 하는 데가 쓱 들어가. fx가 갑자기 훅 들어갑니다. 그럼 난이도가 이제 확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118번도 44쪽에 또 보시면은 이게 뭐 fx 함수 자체가 통째로 들어가. 그러면서 뭐 또 조금 더 가보면 125번 정도 47쪽에 얘네도 절대값 안에 뭐 f의 3 빼기 a 뭐 이런 애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고난이도 문항이고 학교 시험에 이번에 100% 나올 유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푸는 게 딱 봐도 어렵게 보이지만 푸는 방법이 다 동일해요. 전부 다 동일해요. 다만 이 중간 과정에서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1학년 과정, 수원수투 요게 이제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답답할 거야. 뭐 조금만 더 보고 올까요? 약간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140번 정도도 보시면 53쪽에 이제 함수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함수 두 개가 140번에 두 개가 들어가요. 이 두 개만 들어갈까? 세 개도 들어가고 네 개도 들어갈 수 있겠지. 143번 정도가 이게 이제 그 세화고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143번이. 뭐 이런 형태를 이제 중간에 절대값 안에다가 함수로 집어넣고 145번 이런 게 이제 경찰대 문제로 나왔던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이런 형태를 또 풀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문제들 그 맨 뒤쪽에 이제 고난이도 문항들만 모아놓은 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은 이게 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은 다 비슷비슷해 갖고 연속적으로 쭉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거기서 끝이야. 거기서 못 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얘네들을 이제 빌드업을 잘해서 제일 어려운 것들까지도 한번 시도는 해볼 정도, 그 정도를 한번 심어주고, 그리고 이쪽은 수능에는 이제 한 3년에 한 번씩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3년 주기로 그래 고난이도 문항으로.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볼 때 나올 가능성이 막 엄청 높지는 않아. 고난이도 문제로. 쉬운 문제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쪽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그 상태에서 안 나오기를 기도를 하고 수능에 그러고 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냥 맞춰버리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일단 들어가 봅시다. 자, 다시 13페이지로 올게요. 자, 기본기부터 일단 다시 잡고 갈게. 그러니까 왜 얘네들을 잘해야 되냐면 푸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이게 쉬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푸는 방식은 기본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자, 1번 봅시다. 1번 거기에 13페이지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x에 2n 더하기 1분의 2n 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기는 이제 공비라고 하는 데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x의 제곱을 잡는 게 좋겠죠. x를 잡아도 되고 x의 제곱을 잡아도 상관없어. 근데 이게 n 거듭 제곱으로 들어갔으니까 x의 제곱이 얘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은 안 되겠죠. x 제곱이니까 이 정도로 일부러 이렇게 했어. 이렇게 x 제곱.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제곱이니까 얘는 이제 안 씌워도 되긴 하는데 그냥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기계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실수를 안 하려면은 얘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니까 얘가 무시가 돼. 이럴 때 fx가 1이 나오는데 맞지? 여기가 맞지? 이게 1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0으로 소멸해버리지. 얘가 0이고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얘가 1이면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1, 0 이렇게 나와.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얘를 그래프를 그려. 자, 이 범위를 보면은 이게 이제 1이 될 때,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 1과 마이너스를 경계를 빠르게 잡고, 이때 요거는 이제 절대가 없어도 되는 거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주죠. 그 다음에 이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때는 1과 마이너스 1일 때는 0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돼요. 근데 기본 문항들이 얘를 그리는 거 그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빠르게 실수 없이 정확하게 얘를 그려놓고 한 30초 안에 30초도 길어 한 15초 안에 삭삭삭 해갖고 딱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 이걸 가지고 교점을 찾던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가 되는 애들을 빠르게 잘 그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이제 함수가 좀 바뀌어서 중간에 들어간 덩어리가 여기서는 x였는데 그 다음에는 로그 x가 됐습니다. 로그 x. 그러면 이 모양이 약간 좀 찌그러질 건데 이때 이게 이제 로그 x를 기준으로 로그 x의 제곱 로그 x의 제곱 이렇게 되면 이 기준 값들이 x는 1과 마이너스 1이었던 게 바뀌고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x의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때, 그러니까 뭐 1만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x가 이렇게 넘어가면 10과 10분의 1 여기가 경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여기가 10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 되고 그 경계가 여기가 되고 모양은 똑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의 특징상 여기를 넘어가지 못해요. 0을 넘어가지 못하지. 이렇게 그냥 모양이 바뀝니다. 10분의 1과 1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돼요. 이 정도까지를 아마 다 배웠으면 합성함수 개념으로 얘를 이제 쉽게 조금 그릴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 못해도 그냥 기준이 바뀌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이 정도.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은 f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 플러스 1. 요거를 처음에 풀려고 하면은 이제 좀 당황들을 많이 하는 게 이걸 x를 이제 1에 대해서 다시 기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이제 x 하나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준이 1이 돼요. 1. 근데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상대적으로 3이 기준이 되죠. 3. 여기서는 1을 나눌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런 이제 극한에 대해서 힘세기,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기 형태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그 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다른 교과서에는 이게 대학교 교재는 파워게임이라고 표현을 해. 파워게임. 어느 게 이제 힘이 세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 아까 전에 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x가 무한대로 됐을 때 x 세제곱, x 제곱 뭐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붙어 있어도 여기 있는 뒤쪽에 있는 애들이 무시가 되는 게 여기서 제일 힘이 센 애 하나만 골라내는 거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누가 힘이 세냐 이것만 판정하면 돼. 그 판정은 3이 세냐 x가 세냐 이거예요. 그래서 3과 x에 대해 웬만하면 절대가 붙여주는 게 안정적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 x가 3보다 크게 되면 얘가 무시가 되죠. 3이 작으니까 얘를 무시. 그러면 약분이 되면서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3이 크면은 x가 무시가 돼서 얘가 0이 돼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무시가 된다. 그래서 3이 되고 같아지면은 어차피 이거를 x랑 3을 같게 하니까 이건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지. 3이 되든 x가 되든 그때는 3을 집어넣으면 x가 되든. 그래서 얘를 이제 빠르게 또 그리는 게 또 필요합니다. 경계는 3이에요. 경계는 3.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를 집어넣습니다. x 이렇게 x 함수가 x가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3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x 이 사이에서는 3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같을 때 x랑 3이 같은 상황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은 못 넣죠. 여기다가는 x가 3이 됐을 때 x가 3이면 3이니까 여기가 채워지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진동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홀수가 되면은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돼서 여기 정의가 안 돼. 빵꾸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 정도를 진짜 뭐 한 20초 이 정도 안에 싹 그려놓고 20초도 진짜 길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 문제를 풉니다. 이 기준이 이제 숫자가 바뀌면 3에서 다른 숫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4번 같은 경우에 0.3이 됩니다. 0.3이 되면 기준이 이게 또 1이 아니고 여기가 0.3으로 바뀌는데 0.3, 0.3, 0.3으로 그래서 여기 0.3, 0.3으로 바뀌어요. 똑같은 그래프. 마이너스 3이 되면은 이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자, 이제 5번이야 이게 5번. 마이너스 3이 되면 다시 하나 더 합시다. 마이너스 3. 이쪽으로 다시 가자. 이런 걸 많이 연습하세요. 이거는 빨리 그리는 사람이 일단 유리해. 자, 5번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의 n x의 n 마이너스 3의 n 더하기 1 x의 n 더하기 1 이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케이스 안 나누고 3과
x가 마이너스 3에서 자 일단 얘가 큰 상황이 돼. 이렇게 큰 상황이 되면은 x가 이제 작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x 요 기준으로 이렇게 클 때 그럼 얘가 50 그럼 마이너스 3이 선택이 되죠. 여기는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 하나가 살아남아요. 이렇게 되면 x만 살아남습니다. x가 살아남으니 얘는 0으로 없어지는 거고 x만 살아남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되면 똑같이 마이너스 3을 찍어줘. 직접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돼. 여기가 이제 안 되는 거지. 3을 집어넣으면 진동 상황이 되니까. 자, 그래서 6번처럼 숫자가 막 일이 너저분하게 막 들어가도 하나만 잡으면 돼. 제일 센 놈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려놓은 그림에서 6번이 여기 9로만 바뀌면 돼요. 왜? 제일 센 애가 9라서. 다른 애들 다 무시되는 거야. X랑 비교를 하는 거야. 9랑. 그죠? 자, 그래서 7번 같은 경우가 이게 정석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맥시멈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하고 B를 집어넣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이때 A의 N 플러스 1과 B의 N 플러스 1과 A의 N과 B의 얘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A가 크니 B가 크니 그런 얘기야. 이렇게 크냐 같냐. 요걸 이제 따지는 거거든. 당연히 이렇게 크면 A가 무시가 되니까 이게 약분 되면서 A가 나오죠. B가 크면은 A가 무시가 돼서 B가 나와요. 그래서 큰 놈을 이제 밖으로 방출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봤지만 여기 F, GX가 들어가고 HX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여기 GX, HX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상황은 똑같아요. 어떤 함수가 더 크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뒤에서 다시 또 할게. 자, 하여튼 뭐 요게 이제 기본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가벼운 문제만 하나 몇 개만 좀 풀고 가봅시다. 빠르게. 자, 32번, 이거 좀 쉬운데. 자, 32번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위해서는 이제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긴 하죠. 리미트에 이 무한대가 되면 뭐 완전 기본기 이제 그래프인데 근데 마지막에 물은 애를 보면 4분의 1과 F의 1 얘를 다 더하니 사실 대입법이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 그냥 뭐 이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3이 제일 큰 거니까 얘를 무시해버리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그냥 1이네. 이렇게 1 이렇게 무시해서 마이너스 3이면 요거는 기준이 1보다 크냐 작으냐잖아. 4분의 1이면 얘가 0으로 소멸해요. 그래서 3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직접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을 하려면 바로 끝나는 거지. 하여튼 뭐 그냥 빨리 풀려면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보세요. 자, 여기 문제 중에서 이런 스타일이 쉬운 거는 아니고 39번 한번 봐봐. 39번은 풀 시간을 조금 줄게. 한번 풀어보세요. 39번.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면 또 1학년 과정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 고민을 해봐요. 별거 없어요. 그냥 막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가 돼? 노가다. 근데 뭐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계산 실수 정말 조심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딱 풀어서 답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답은 나도 몰라. 30번에 2분의 11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쪽은 노가다판이야. 자, 정수니까 뭐 다 해봐. 뭐 이거 뭐 별거 있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 다 해봐요. 자, 마이너스 3이 되면 얘가 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3 나와. 그래서 이런 게 빨리빨리 연산이 돼야 돼. 얘를 무시해버려서 R이 나온다.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좀 조심해야 돼. 좀 조심해야 돼. 경계에 있는 애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다가는 이거 좀 밑으로 빼자. 제곱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제곱에 그치 이렇게 되고 0을 집어넣으면은 0이고 얘는 뭐 0이고 1을 집어넣어버리면은 이것도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이네 2를 집어넣으면은 또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근데 여기는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절대값. 그럼 0과 2분의 1과 2와 3 요거 4개만 더해주면 되지. 0 뭐 더해봐야 뭐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2분의 11이 돼요. 요것도 사실은 좀 쉬워 보이는데 그 좀 어려운 문제 있잖아. 어려운 문제를 이제 좀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야. 중간만 이렇게 찢어갖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 다음부터 이제 또 이어지는 문제예요. 아마 그 이제 아까 나눠준 교재에서 그 4번 교재 거기에 좀 살펴보면 있을 거야. 이거랑 연결되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내 계산이니까 그냥 기본기만 확인하는 걸 한번 볼까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들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약간 풀 시간을 좀 줄게. 40번, 43번, 48번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거. 분류하는도 난이도가 많이 있네, 많이. 난이도 문제고, 조금 난이도 있는 거를 한번 시도만 해보자. 53번은 그냥 각자 합시다. 이거는 풀고 싶은 사람 한번 해보세요. 48번만 해도 난이도가 높아서. 그 다음에 48번이 안 풀리면 좀 금방 뛰어도 돼. 54번 하고 60번, 66번까지 이 정도를 약간 시간을 좀 줄게. 자, 40번 먼저 빠르게 해봅시다. 이제 이게 계속 얘기했지만 앞에 시험 문제나 뒤에 어려운 문제나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먼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봅시다. 함수 fx가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m분의 ax의 n 이렇게 됐습니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f의 5분의 k 얘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이제 x가 양수 쪽에서만 들어가죠. 뭐 굳이 뭐 절대값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되겠네.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0으로 없어질 거니까 얘는 0이 될 거고 1이 되면 그냥 직접 집어넣는 게 낫겠지. 1 더하기 2분의 a가 되고 1보다 크면 얘가 무시가 돼요. 그래서 a가 됩니다. 그럼 이 관계가 1이 중요한 거지. 1이 되기 전까지는 0이니까 의미가 없고 그러면 시그마의 f의 5분의 k 여기서 10까지 얘네 값이 33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뭐 f 1, 2, 3, k가 1, 2, 3, 4까지는 의미가 없어. 0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럼 f에다 k에다가 5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이제 2분의 a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후부터는 6이 되면 1보다 커지니까 a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5, 6, 7, 8, 9, 10 그럼 5a까지 더해져서 얘가 33을 만들면 되고 2분의 11a가 되니까 a는 6 이렇게 나오겠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도가 이제 수능 기준으로 딱 3점짜리야. 3점짜리. 4점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자신 있게 뭐 한 딱 2분 정도, 2분도 길어. 그러니까 내년 고3이 됐을 때 한 1분 30초? 1분 정도에 딱 풀면은 그래도 한 6개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요. 미적분 6문제 중에서 학교 내신이 나와도 그냥 빠르게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도 해봅시다. 43번. 자, x는 마이너스 1이 정의가 안 됐어요. 그리고 fx가 n이 무한대로 가는데 x의 n-3분의 2의 x의 n 빼기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냥 뭐 집어넣어보죠. 2를 그냥 바로 집어넣어볼게. x를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무시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없어지면서 그냥 4 이렇게 나오지. 이때 f2는 4.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f1. 1을 집어넣어버리면 이건 그냥 그대로 연산이 되는 거지. 1 더하기 3분의 2 빼기 1. 4분의 1이네요. 4분의 1을 다시 f에다 또 집어넣어야 해. 4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네. 4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가 0으로 없어져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얘네들을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그래프 그려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상황을 딱 보고 그냥 값을 집어넣는 게 더 빠르겠다 싶으면 그만 집어넣고 딱 끝내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이 좀 어려운데 근데 이거 좀 풀어봤니? 그냥 좀 이렇게 찌금찌금 되다가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일단 중간까지 풀어주는 거를 힌트를 줄게. 자, 이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적분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연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연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수투가 어려운 거야. 자, 봅시다. 자연수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자, 일단 얘를 그려볼 건데 2분의 x 빼기 a에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2분의 평행이동의 확대 축소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거 할 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일단 2분의 x 빼기 a가 요놈이 덩어리잖아. 얘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일 때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얘가 요거부터 풀어내는 게 제일 편하죠. 요거. 그래서 2분의 x 빼기 a가 1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 빼서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2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 빼기 2랑 이게 a가 자연수예요. 그럼 a 더하기 a 빼기 1, a 더하기 1, a 더하기 2 여기까지 여기가 경계가 돼. 이렇게.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얘보다 크면 어떻게 돼? 얘가 크면 1보다 크면 이거 다 없다고 생각하면은 약분되면서 그냥 2분의 x 빼기 a가 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a, 0을 지나가요. 여기가 a야. 여기를 지나가는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이 있는데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만큼만 그려져. 이렇게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리는 거. 이거는 그냥 연습하면은 저절로 많이 능력이 올라가니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작을 때는 이게 작으면은 0으로 없어져 버리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a 더하기 2를 아니지 요 경계에 있는 값 얘를 집어넣어버리면은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값을 하나를 잡아봐야 되겠구나. 여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a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은 1이 되죠. 1. 요 점이 1로 가고 그럼 반대로 뭐 등칭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이때 요 사이에 이렇게 얘가 1보다 작은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여기 빵꾸 그 다음에 요 값을 직접 집어넣어버리면 뭐 이것도 그냥 조사해보세요. 이거 꽉 채워집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이 값을 a 더하기 2를 직접 집어넣게 되면 얘를 집어넣으면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1이니까 여기다 1이니까 이게 0이 되죠. 여기는 또 0이 되고 이 값들을 정밀하게 다 조사해야 돼. 자, 하여튼 요거는 이제 대입하고 그림을 잘 그려주면은 대충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새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실수 K에 대하여 F에다가 합성을 해. Fx가 X는 K인데 이놈의 K는 또 A 더하기 2가 아니래. 여기에서만 불연속이래. K에서만 불연속이 됩니다. 이게 합성이 됐는데 합성에서 불연속을 찾는 거는 별건 없어요. 지금 이게 fx를 얘기하잖아. fx. 자, fx는 어디서 불연속이야? x는 a 더하기 2에서 만 불연속이야. 그치? 불연속이에요. 요것도 조사해야 돼. 자, 하여튼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얘는 합성이 된 거죠. 합성이 됐으니 자, 여기다 다시 써볼게. x는 a 더하기 2에서 불연속이에요. 자, 그럼 얘는 이 합성이 됐어도 그냥 요렇게 된 거, 이걸 모양을 잘 봐봐. 이렇게. 그럼 얘의 불연속점에 의심점이 있는데, 의심점. 그러니까 이게 합성이 되니까 불연속에다가 불연속을 합성을 하면 우연히 연속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걸 따져봐야 돼.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자, 여기 x는 여기에서 불연속이야. 첫 번째 의심할 거는 요만큼 네모 fx는 a 더하기 2에서 여기에서 불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거 조사해봐야 돼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조사해봐야 돼요. fx는 요거일 때 불연속이 여기 합성이 된 거로 생각을 하면 여기 네모 대신에 fx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서 불연속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조건이 여기서 또 불연속이 되면 안 된대. 그러니까 x는 불연속이 아니라는 얘기는 a 더하기 2에서 연속이 돼야 돼. 요걸 찾아내야 돼. 다시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혀갖고 뭔 소리 하는 거지 하면은 수투가 약한 거야. 미적분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 미적분이 어려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수투가 어려운 거야. 자, 우리는 불연속 조건을 찾는 것보다 연속 조건을 푸는 게 좀 더 쉬워. 그래서 연속을 먼저 풀 거야. 여기서 불연속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연속이니까 여기서 연속을 만들어야 돼요. 자, x는 a 더하기에서 연속을 만들려면 요 합성함수가 연속인 거를 찾으려면 우리는 세 번을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a 더하기 2에 오른쪽에서 올 때, 왼쪽에서 올 때, a 더하기 2일 때 얘를 f1에 fx를 얘를 조사를 해야 돼요.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같아야 연속이 되는 거거든.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한꺼풀씩 벗겨내면 돼요. a 더하기 2의 오른쪽에서 오는 건 아까 조사했어요. 1이야, 1. 근데 1의 오른쪽이지. 여기 x가 a 더하기 오른쪽에서 오면 얘는 1 플러스가 돼. 여기에 있는 1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게. 여기 속에 있는 걸 푼 거야. 속에 있는 거. a 빼기 2에서 옵니다. a 더하기 2에 여기서 왼쪽. 이렇게 와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이때는 f의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움직이는 숫자가 아니고 고정이야. 이렇게 극한으로 와도 얘는 계속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점점 1에 접근하는 상황이 되는데 얘는 계속 마이너스 1이야. a 더하기 2 값을 집어넣으면 0이야. f의 0이 됩니다. 그죠? 속에서부터 이제 작업을 한 거고 이게 같아야 돼. 대충 보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플러스 1 이 세 개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f 입장에서 이 세 개가 같아야 되는데 이런 직선 형태면 이게 세 칸을 이렇게 잡았을 때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잖아. 여기도 같아질 수가 없어요. 요 정도가 같아질 수 있는 거지. 요 후보가 몇 개 안 됩니다.
자,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를 여기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해요.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같은 숫자다. 이렇게 지금 이게 한 칸 한 칸이니까 여기 지금 한 칸 한 칸 한 칸씩 쓴 거야. 이렇게 여기가 F의 마이너스 1, F0, F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세 개도 되지만 이렇게 한 칸 옮겨서 이렇게 같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A 빼기 여기 A 빼기 1이지. A 빼기 1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이 세 개가 같아져야 돼.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A가 0이 된 거니까 자연수 조건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 A가 1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A가 1이 나오면 이제 다 해결이 거의 대부분 된 거예요. 어렵지? 수투라서 어려운 거야. 미적분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어려워. 어려운 이유가 뭐 그냥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1학년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수원이 어려울 수도 있고 수투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 정도까지만 힌트를 줄 테니까 더 이제 진행해서 풀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딱 답을 내시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잊어버려도 돼. 자, 요런 정도의 급으로 어려운 게 이제 53번이 있어요. 뭐 집에 가서 아까도 저기다가 써놨는데 53번 정도를 또 해보시고 나는 요거 그냥 이해됐고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봐. 자, 그 다음에 54번 가봅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 이거 진짜 54번은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연습해서 마스터해야 돼. 54번 같은 거는 1학년 과정이야. 잘못 잡는 게 1학년 과정이에요. 합성이라서. 근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봅시다. 자, 일단 fx는 그리고 이 정도가 4점으로 미적분으로 4점이 아니라 이 정도가 3점이에요. 3점. 미적분에서는. 모의고사 수능 기준이야. 그래서 이게 체감 난이도가 미적분이 많이 높아. 3x에 2n 더하기 1분의 a 빼기 2에 x에 2n 더하기 1과 2x 좀 복잡한데 우리가 결정을 할 거는 x 여기 다른 숫자 뭐 비교된 게 없죠. 등비수열처럼 들어간 게 없으니까 x만 잘 작업하면 돼요.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갑시다.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자. 중간에다 집어넣죠. 여기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대로 x가 근데 어디가 더 좋습니까? 하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그냥 두 개 한 개 줬고 그냥 절대값 x가 1이라고 푸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고 그래. 풀 때마다 바꾸세요. 전략을 바꿔서 하시면 돼요. 자, 갑시다. 얘가 1보다 크면 이게 무시가 돼요. 이놈은 무시가 돼서 없어지고 남은 거는 a 빼기 2 여기서 x 하나 남고 3분의 1 3분의 a 빼기 2 x 천천히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 자, 1이 됐습니다. 1이 되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3 더하기 1분의 4분의 여기 1 집어넣으면은 1 집어넣으면 2가 없어져. 4분의 a가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지면 얘가 0이 돼요. 이제 0. 그럼 2x가 돼.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합성을 시켰어. f에 1이 뭐야? 4분의 5를 만들어. 이렇게 되는 모든 a의 값을 합을 구하죠. 되게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하죠 하면 대충 막 찍어도 돼요. 그냥 뭐 이 4개 케이스 중에서 왠지 얘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속 집어넣고 뭔가 하면은 답이 나오면 끝인데 이건 모든 걸 다 구해야 되니까 이거 완벽하게 풀어야 돼. 케이스 분류를 한 거를 완벽하게 작업해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자, F1은 정의가 있죠. 4분의 A야. 그래서 이거는 F의 4분의 A가 4분의 5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놈이 4분의 5라고 하는 데가 4분의 5라고 하는 데가 여기 범위에 들어갈지 얘일지 이걸 몰라. 그래서 4번을 풀어야 돼. 안타깝게도 4번을 풀어야 돼요. 자, 얘가 일단 아래서부터 거꾸로 가보자.
자, 요거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4분의 a가 1과 마이너스 1 범위 있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x 자리로. 그럼 거기에다가는 2x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2 곱하기 4분의 a를 풀어야 되고 이게 4분의 5가 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a는 2분의 5. 뭐 문제 없고 넘어가지. a가 2분의 5니까 이구나. 아니 미쳤어요. a가 4에서 마이너스 4범위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는 2분의 5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4분의 a가 전제 조건이 여기다가 4분의 a를 집어넣은 거니까 1이야. 1이면 4분의 a가 여기 4분의 5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게 4분의 5가 돼야 되는데 4분의 a가 이게 x값이었고 이게 4분의 5가 나와주는 아니지 잠깐만 맞니? 이제 맞죠? 이게 4분의 a로 나왔는데 그게 4분의 5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는 4인데 여기서는 5가 되니까 이건 모순이 돼서 뭐 말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풀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자 뭐라 합시다. 이렇게 와요. 자 이때는 4분의 a가 1보다 큰 범위가 돼야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분의 a 빼기 2에다가 4분의 a x자리에다가 4분의 a를 집어넣고 걔가 4분의 5의 방정식을 풉니다. 3 넘어가면 15 a제곱 빼기 2a 빼기 15가 여기를 풀어내는 3 5의 마이너스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 또는 5인데 범위에 보시면 여기 4분의 a가 1보다 크니까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는 탈락이죠. 이것만 딱 됩니다. 와, 이 정도가 3점이에요. 수능에서는. 슬슬 이 정도 선택한 게 후회가 되지 않니? 힘듭니다. 이게.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이거는 잘 풀어야 되고 중간에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54번을 좀 잘 못 푼 친구들은 내 교재가 이게 되게 거칠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54번, 55번, 56번을 보면은 숫자만 조금씩 바꿔놨어. 많이 연습해봐. 틀렸으면 아까 전에 못 풀었으면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푸시고 연습을 더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시리즈를 쭉 보다 보면은 뭐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어. 뭐 예를 들어서 59번 이런 거는 앞에 있는 거랑 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럴 수 있거든. 근데 뭐 푸는 방법이 뭐 비슷하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한번 집에 가서 복습을 하거나 할 때 59번 이런 거 뭐 한번 더 풀어보시면 돼요.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은 뭐 딱히 뭔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집어넣으면 돼. x에다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60번은 뭐 그냥 산수니까 됐고 이러면서 이제 66번이 난이도가 이게 놀랍게도 66번으로 들어와 있는 이 문제가 이게 29번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모의고사에서 그때 평가원에서 29번이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이제 문제거든.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미적분이 항상 그렇게 세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살살 약 올리듯이 쉽게 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자, 66번 봅시다. 자, 판단을 잘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A하고 B는 전부 1보다 큽니다. 자, 두 실수야. 그럼 첫 번째 조건 n이 무한대로 가요. 3의 n 더하기 a의 n 분의 3의 n a의 n 더하기 a가 다시 나오는데 그럼 다시 또 봤더니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의 n 더하기 b의 n 분의 a의 n b의 a분의 9가 나옵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진정한 승리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툭툭 집어넣고 값을 집어넣었더니 이 답이 나오네? 이런 느낌으로 푼 친구들이 원래 케이스 분류를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 원래 엄청 많이 해야 돼. 자, 해볼게. A 기준으로 갑니다. 1보다 크니까 양수임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럼 A가 3보다 크냐 작으냐? A가 3보다 크냐? A가 3이냐? A가 3보다 작으냐? 이게 이제 중요한 점. 잘 찍어야 돼. 어차피 A는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어. 뭐일 것 같아요? 이게 3이 이게 A가 같은 모양이 그대로 툭 나왔는데, 자, 한번 해볼게. A가 3보다 작은 걸 봅시다. A가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거보다 작으면 3보다 작으면 얘가 무시가 돼. 3분의 1이 되지. 잠깐만.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A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3분의 1이 되는데 A가 3분의 1이면 모순이죠. 이렇게 되면 A가 3분의 1인데 이 조건에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안 됩니다. 3보다 큰 걸로 가보죠. 3보다 크면 당연히 되네. 3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A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럼 A가 3일 때를 경계를 해서 넣어보면 A가 3일 때로 3을 집어넣어 계산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3의 n 더하기 1 3의 n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3의 n에 3의 n 더하기 1 뭐야? 1이 되네. 모순이지. A는 3으로 했는데 1이 나왔어. 이게 A니까. 그러면 A는 3보다 크네. 자, 결론은 A는 3보다 크다. 자, 이 조건을 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이제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A가 클까 B가 클까? 같을까? 그럼 이제 A가 또 B보다 클 때, 요걸 이제 밑에 거야. A는 B일 때, A가 B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A가 B보다 큰 것부터 가보죠. A가 B보다 크면 무시 A분의 1 A분의 1이 A분의 9 A분의 9 맞나? A분의 9 이렇게 되고 이거 말도 안 되지. 모순이죠. 이게 뭐 같을 수가 없지. 여기서는 안 됩니다. A랑 B가 같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 대신에 이제 A 넣고 이렇게 A 넣으면 1이 나오는 거지. 1이 되니까 이 자체가 1이니까 A는 9가 되고 A는 9가 되고 B도 9가 되는 거지. 안 될 게 없죠. 안 될 게. 조건에는 다 맞고. 이제 여기 답이 됩니다. 이것도 해보면 이렇게 모순이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B가 A보다 크면 무시 B가 되고 A, B가 9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A가 3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A가 3보다 큰데 B가 3보다 커. B가 3보다 큽니다. 당연히 A보다 크고 그럼 당연히 A도 3보다 그러니까 B도 3보다 큰 거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9가 나올 수가 없죠. 두 개를 곱하면 9보다 큰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모순 땡. 그래서 이거를 아주 예쁘게 이제 촘촘하게 푸는 거는 이제 수학 실력이고 만드는 게 좋아. 당연히. 근데 문제 풀 때는 막 이렇게 그냥 답이 될 거를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랑 지금 이 문제의 난이도가 뭐 비슷해 보이면 아주 좋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한 문제들이 뒤쪽에 있는데 자, 벌써 9시가 넘어서 교점에 대한 거 말고 마지막 통이니까 우리 좀 쉬었다가 봅시다. 42쪽은 이제 fx의 n 거듭 제곱을 풀는 함수의 불연속 그 다음에 뭐 그래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x나 뭐 2x 2분의 x 빼기 a 뭐 이런 정도가 들어갔으면 이제 함수가 이제 통째로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fx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풀어내는 게 있고 이제 f랑 g 혹은 뭐 fg, h 뭐 여러 개의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뭐 사설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막 어마어마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보다는 일단 좀 기본기 먼저 한번 다뤄봅시다.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그 예시를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예시 1. 예시 1. fx가 주기함수지, 주기함수. 그 다음에 꼭지점을 생각을 해보면 1,1이 꼭지점이에요. 1,1. 여기 이렇게 된 0에서 2 사이 동안에 1, 2. 요만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위로 뾰족하게 그려집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두 칸마다 똑같은 애가 펼쳐지니까 뭐 이렇게 그리는 거는 뭐 별거 없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fx가 그려지고 이러고 나서는 자, 1번. 이게 또 1번에 gx를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fx에 이렇게 봅시다. 뭐 이런 형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그리고 나누는 건 별거 없어요. 자, fx가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절대값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얘가 1이 되는 상황과 fx가 0에서부터 1 이렇게 되는 두 가지로 그냥 나누면 되겠지. fx를 생각을 해보면 0에서 1, 그 다음에 사이 이렇게 됩니다. 1이 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gx는 그냥 1이 돼요. 그치? 이때는 1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냥 0이 되죠. 자, 이거를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gx를 그리면 여기 이렇게 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0이 돼요. 이렇게 0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우리 하는 대로 하면 돼. 그 R에 대해서, 이 덩어리에 대해서 얘네들을 그냥 분류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gx가 또 이제 한 번 더 진화를 합니다. 2의 fx의 전체 2의 fx 전체의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2fx를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는데 이제 fx가 두 배가 되면 뾰족한 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2fx야. 이러고 나더니 이 fx는 1보다 커지는 영역이 확실히 생겨요. 1보다 커지는 영역. 자, 그러면 1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나누는 기준은 항상 뭐 1이니까. 자, 2fx가 이렇게 갈게.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일 때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gx를 따져볼게요. 천천히 따지면은 다 할 수 있어. 1보다 크면 얘가 0이 돼요. 그럼 1이 나온다. 이때는 gx가 1 이렇게 가려버리면 돼. 그 다음 1보다 작으면 얘가 0으로 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죠. 1이 되면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1이니까 여기 0이 되네. 이제 1 마이너스 1 0. 예. 자,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1이 되면 0이 돼요. 이거 색깔을 좀 다르게 파란색으로 봅시다. 여기 만나는 점들은 다 0으로 떨어뜨려요. 이만큼은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0, 0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쪽은 1보다 큰 애들은 다 1로 가요. 여기 1보다 큰 애지. 이렇게 1로 구멍 뚫어주고 이렇게 이 정도. 그럼 0과 1 사이에 갇혀있는 애들 여기에 이렇게 갇혀있는 애는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여기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그리는 게 하여튼 한창 유행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다 함수를 집어넣고 이제 교점의 개수부터 해갖고 여기다 갑자기 뭐 직선을 집어넣어서 직선의 기울기가 막 이렇게 됐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 스토리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걸 빨리 그리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3번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2fx 빼기 1을 그리면 돼. 자, 다시 한 줄기만 해볼게. 자, 0과 1에 대해서 이렇게 뾰족한 애를 자, 2fx는 이렇게 되고 얘를 빼기 1 하면은 평행 이동돼서 이렇게 돼요. 여기가 1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얘를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얘가 2fx 빼기 1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1이 될 때와 마이너스 1이 될 때와 이 사이가 될 때 그 함수 값을 찾아서 그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정도로 이제 함수 하나가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이제 두 개가 비교가 돼서, 그 이제 오른쪽, 42쪽의 오른쪽에 보시면, fx랑 gx,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 다만 이제 문제가 이제 어려워진다.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자, 예시 2번을 보시면 fx랑 gx가 hx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미 이제 무한대로 가는데 근데 뭐 이렇게 됐죠. gx에 아까는 이게 a, b 이렇게 들어갔었어. 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걸 그릴 때 fx가 단순하게 gx보다 크나 작다가 아니고 이렇게 가야 돼요. 절대값 fx가 절대값 gx보다 크냐, 작으냐, 같으냐 절대값을 씌워준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돼. 자, 요거 비교를 좀 해줄게. 자, 거기 예시가 하나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x가 0과 1 사이에서 fx랑 gx가 아야. 자, 하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고 fx가 여기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꼭지점이 1,1이죠. 1,1 이렇게 들어간 애.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럼 0과 1이니까 여기만 들어간 거지. 자, 여기 다른 거 뭐 필요 없이 여기만 딱 그려서 확대만 해볼게. 크게. 여기 봅시다. 요게 F. 그 다음에 요게 G. 0과 1. 자, 왼쪽에 있는 HX를 그리려고 해요. HX. 이거는 지금 양수니까 별로 고민 안 해도 돼. 양수니까. 얘는 F가 크면 G를 무시해서 그냥 F가 나오는 거고 G가 F보다 크면 G가 나오면 돼. 여기는 F가 G보다 크잖아. 그럼 H 함수는 얘가 일단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G가 크네. 그럼 G를 선택을 해요. 이제 큰 함수를 선택하는 거야. 별거 없죠. 양수일 땐 이렇게 쉬워. 양수일 땐 쉬워. 근데 이제 음수가 막 섞여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자, 요걸 비교를 한번 해볼게. 두 번째. 함수만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 요거까지 괜찮아. x제곱과 그 다음에 x 더하기 2 x 더하기 2는 노란색으로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x 더하기 2 y는 x 더하기 2고 만나는 점을 따지면 여기가 마이너스 1과 2가 돼. 자,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제 hx를 그릴 건데 그냥 얼핏 봐도 큰 함수를 선택을 하면 되니까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돼요. 큰 함수를 그냥 선택하는 거야. 이게 만나는 점에서는 어차피 뭐 함수를 갈아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얘랑 f랑 g 중에서 큰 함수를 선택하는 거죠. fx가 절대값이 크면 얘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직선이 이차함수보다 절대값이 크죠. 이렇게 선택이 되고 그 다음 이쪽도 이렇게 돼. 근데 정확하게는 얘를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직선의 절대값을 씌워서 이차함수랑 또 교점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야 돼. 안 생겨.
여기 교점, 여기 이렇게 쳐져줘야 돼요. 이쪽 부분이 사실은 이제 2차함수보다 확실히 절대값의 시험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다시 세 번째 거를 보면 왜 절대값을 씌워야 하는지 그게 조금 더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수가 들어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 헷갈리고. 그 다음에 여기 x 더하기 1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만나는 점은 여기 마이너스 1과 여기는 2가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교점은 별거 없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섣부르게 그냥 큰 함수네 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절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절대값 씌워줘야 돼요. 이렇게 2차 함수를 절대값 씌우고 이 직선을 절대값 씌워서 큰 함수를 일단 선택을 합니다. 큰 함수 얘가 확실히 크죠. 이쪽 구간에서. 여기는 절대값 씌운 2차 함수가 커요. 절대값 씌운 2차 함수가 클 때는 F를 2차 함수로 합시다. 이름을 적어놨네. 이거 직선이 GX.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여기 절대값 씌운 애를 이렇게 그리면 또 안 돼. F를 그려야 돼. F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절대값이 2차 함수가 크기 때문에, 여기 직선보다 크기 때문에 2차 함수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러고 나면 여기서 이제 바뀌죠. 여기는 이제 직선이 바뀌어요. 직선이 크니까 얘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이제 얘가 2차 함수가 다시 크니까. 이제 이런 데만 이제 비교를 잘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정의가 안 되죠. 여기는 이제 1로 가고 있고,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서, 값을,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의 n 거듭제곱이고, 1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서, 여기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양수분수도 막 섞여 있으면은 되게 복잡해. 그런 문제가 있어. 하여튼 이 정도만 신경을 써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제일 어려운 것까지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기초는 된 거야. 자, 그래서 몇 개만 좀 해봅시다. 자, 일단 115번도 한번 시간 조금 주는 게 맞겠는데, 자,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한번 해봅시다. 115번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난이도가 다 그냥 너무 높아갖고 그냥 내가 풀어줄게. 뒤에 있는 거 몇 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냥 맨 좀 중간 건너뛰고 가보자. 어려운 것부터 해봅시다. 140번 한번 해볼까요? 140번. 자, 뭐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140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fx와 gx가 원점과 3,3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냥 y는 x를 살짝 그려놓게. 3,3이래 여기가. 3,3 원점. 그 다음에 2,4 꼭지점. 자, 그 다음에 h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fx의 n에다가 gx의 n에다가 뭐 똑같은 구조인데 숫자가 좀 다르지. n 플러스 1의 5 gx의 n이에요. 자, 얘를 풀어내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얘네 그래프를 그리면 좋은데,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쉬운 게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 h2 한번 해볼게.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그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2지. 여기가 2예요. 여기가 2, 3 이렇게 된 거야. 2가 이렇게 되고, 자, 됐지?
fx가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gx가 직선, gx가 이렇게 됩니다. 자, 함수값으로는 당연히 이 f가 g보다 크니까 여기서 얘가 무시가 되겠죠. 이게 무시가 되니까 f2의 n 거듭제곱 중에 뭐 f2의 n 플러스 1을 나눠버리면 f2만 남는 거지. 그럼 얘는 4가 나와요. 얘는 4. 이거 없지. 그 다음에 g에다가 아니다 h에다가 또 3을 집어넣어. 3을 집어넣으면 이게 같아지죠. 이게 같아집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3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3의 n 승으로 전체를 나눠버리면 3 더하기 5 이렇게 되죠. 뭐야, 이것도 4야. 자, 이 정도면은 어려워 보여도 되게 쉬운 문제야. 어려워 보여도, 그치? 이 정도는 그냥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로 어려워지냐면, 그래도 조금 쉬운 거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조금 쉬운 거를 사인 코사인 쪽으로 가볼까? 146번 살짝만 보세요. 146. 146번 봅시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정의가 됐는데, 코사인의 x분의 사인의 플러스 2, 조금 다른데, 코사인의 플러스 2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린 구간 0과 2파이에서 사실 뭐 0과 2파이에서 우리는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그리는 거는 뭐 아까 전에 한 거랑 비슷하죠. 2분의 파이에 1까지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코사인 x, 그 다음에 사인 x는 이렇게 사인 x. 자, 가봅시다. 뭐 이 정도는 가볍죠. 자, 사인하고 코사인이 눈에 딱 그냥 보이게 하여튼 대소관계가 보이는.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면, 사인이 코사인보다 큰 이쪽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때는 얘가 무시가 돼요. 그럼 사인 제곱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자, 다시 그러면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이때는 사인의 제곱 x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해야 돼.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의 제곱 x가 그려집니다. 그죠? 이때는 얘가 무시가 되고, 여기에서 약분하면 코사인 제곱 x가 돼요. 가볍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집어넣는 거야. 기억에다가 f의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을 때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6분, 아니지, 4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는 여기 맞고, 6분의 파이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계산하면은 기억은 뭐,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기억이 1이라고? 말이 안 되지. 잠깐만. 해봅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3이 되고,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도 4분의 3이잖아. 집어넣으면 2분의 3인데, 택배네. 기억은 땡. 미은 이제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법이 뒤에 나오니까, 얘를 미분하면은 2 sin x 코사인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코사인 x sin x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3분의 파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 이게 두 개가 대칭이니까 두 개 더하면 0이죠. 너무 당연하게 참이고, 4분의 파이는 이제 뭐 같은 값이니까 뭐 값을 집어넣으면 뭐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은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에 제곱하면 2분의 2.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좀 할만한 이제 문제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비주얼만 보고 쫄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물론 엄청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막 넉넉치는 않아서 이 중에서 뭘 하는 게 좋을까?
TMO. 129번이 그래도 조금 할만하다. 12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29번. 자신있게 해봐. 129번을 놔두고, 한 개는 더 해볼까? 사인 X를 할까? 그래. 128, 129로 가자. 잘 안되면은 칠판 보고 좀 따라와봐.
봅시다. 일단 128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의 주인공은 sin x 더하기 1이야. sin x 더하기 1을 살짝 그려요. 이렇게 원래 이제 흰색으로 그려놨는데 걔가 이제 1보다 클 때, 1일 때 0과 1 사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가 요 사이 들어갔을 때를 생각을 합니다. 얘가 1보다 커지면 이제 여기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무시. 그럼 sin x 더하기 1을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면 돼. 이렇게 그냥 그려져요. 근데 경계에는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1이 된다고 가정하면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 돼서 0이 돼. 그러니까 sin x 더하기 1이 되면 얘네가 다 0이 돼. 0이 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무시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되면 얘가 0이 되면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이 이제 조금 어려운데 요 스타일의 문제가 이번에 뭐 내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빨리 이렇게 그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를 더 붙일 거야. 이게 이렇게 내기가 되게 쉬워요. 문제 만들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거에 그냥 계속 열차처럼 계속 길게 막 만드는 게 한때 유행하고 그랬어. 자, 얘 의미를 파악을 해봅시다. 이제 거기 있는 m을 나눈 거야. 거기에 나와 있는 mfx를 m으로 나눠서 그냥 이렇게 만든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0,2를 지나니까 저기 별표 적용돼 있죠. 여기를 무조건 지나요. 이러고 나서 여기다가 m에다가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부터 15까지를 집어넣어요. 먼저 1을 집어넣어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지.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이 기울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만나는 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 얘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한 번 더 그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려야 이게 뭐 이렇게 딱 뚫고 지나가는 점. m이 1이면 2개가 나오죠. 그래서 a1은 2개. 이게 규칙이 분명히 있어. 이거를 다 노가다를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규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이 규칙은 등기 아니면 등차밖에 못 내요. 규칙은. 배우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 주기성으로 2칸씩 건너뛰는 규칙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2칸씩 건너서 등차, 뭐 2칸씩 건너서 등비 이런 것까지 포함이야. 그래서 이런 규칙을 찾을 때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뭐지? 하고 고민을 하면서 뭐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투영을 시켜. 자, 2를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으면 8분의 2 이게 쭉 타고 가면 좀 더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자, 이쯤에서 딱 끊기니까 한 개, 여기서 2개, 3개, 4개.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여기 안 만나지? 3개. 깜짝이야. 자, 이 3개가 됩니다. 등비보다는 등차겠죠. 그치? 그래서 A 3이 되면 4개. 그래서 AM이 M 더하기 1이 되는 이런 등차, 성질을 빨리 찾으시면 돼요. 빨리. 찝찝하면 한 번 더 하시면 되고, 한 번 더 하고, 2번 더 하고, 확신을 가지면 돼.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말도 안 돼요. 위치를 낼 수가 없어. 자, 등차 등비에 어쨌든 사고를 가둬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129번 갑시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볼게요. 기준은 함수가 2개가 들어갔어. x랑 x분의 4가 어느 놈이 크냐, 뭐 그 싸움만 하면 돼. 양수에서만 따지면 되고, 뭐 이렇게 갑니다. 같을 때 기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클 때, 그 다음에 얘가 클 때, 그냥 나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분의 4가 큽니다. 그럼 얘를 무시해. 없애버리면은 x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x가 나왔고. 같으면 뭐 이거 같은 걸 집어넣으면 그 전체가 약분돼서 1이 돼요. 똑같은 모양이니까. 얘가 커. 그럼 얘를 무시해. 그럼 x만 나와요. 이제 범위가 이제 좀 많은데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얘랑 2x 빼기 3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냥 그늘 구해. 방정식 있고 식 있고 식 있고 식 있으니까 여기는 구해. 자, 얘를 먼저 풀어보면 이쪽 잠깐 그게 아니네. 빼기 3이지. 그치? 빼기 3 넘어가면 2. 근데 조건은 이렇게 돼야 돼.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2를 집어넣었더니 일단 만족시켜요. 자, 이렇게도 풀어야 돼. 이렇게도 풀어야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3.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4랑 3이 분명히 이렇게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 상황에서 x는 3도 되죠. 이것도 맞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딱 듣고 나서 좀 느낌이 왔다 그럴 때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정도까지 해봤더니 그냥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이거 발동을 진짜 잘 걸어놓아야 돼. 그 뭐냐면 그 주변부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 막 이런 문제가 막 지금 다 여기 뒤쪽에 섞여 있어요. 그런 애들을 충분히 많이 풀어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그 주변에 뭐 그냥 숫자만 바꾼 문제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만만해 보였는데 뭐 실패할 수도 있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을 최대한 또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일단 한 번 더 갖고 오고 자 정리만 합시다. 오늘 너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그 과제장 있죠? 과제장 일단 집에 갖고 가서 한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소화를 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고 이 과제장 주력으로 풀 거 하나의 결정을 하세요. 뭐 2개 결정해도 좋습니다. 그 욕심이 뭐 어느 정도 있으면은 원하시는 대로 하고 과제장 결정해서 여기 일주일 단위야 얘들아. 일주일 단위로 다음 주 이제 오늘 이제 나갔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그 과제장을 풀어 오셔야 돼. 근데 과제장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제장을 그냥 이거 다 풀면 안 돼. 좀 골라서 푸는 거를 습득을 하세요. 이게 너무 많아서 다 푸는 거는 무리고 복습도 해야 되고 뭐 할 것도 많은데 인간도 들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래서 과제장에 있는 것들을 풀다 보면 그냥 거기에 난이도가 있어. 3, 4, 5 뭐 이렇게 있거든. 딱 풀다 보니까 3 정도는 내가 그냥 쉽게 된다. 그러면은 건너뛰고 4를 주력으로 막 풀어. 4, 5를 막 주력으로 푸세요. 그래서 주력으로 풀 것들을 결정을 해야 이게 실력이 더 빨리 올라가. 그러면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근데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 많이 풀고 쉬운 것만 풀어와도 괜찮아. 그거는 이제 본인의 결정이니까 그냥 수능날 그냥 8개 다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고 5개, 6개 맞추는 게 목표인 친구들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죠?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